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2019년 펜실베니아주는 법안 액트 77에 의하여 주민들의 우편 투표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항소법원에서 주법 액트 77은 헌법 7조 1항을 위반한 것이고 우편 투표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 7조 1항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법 액트 77은 시행돼서 안 된다고 판결을 하였는데 이 재판 결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이 위대한 애국자들의 승리입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해내었다고 극찬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국무부는 대법원에 항고를 함으로써 이 최종 결과는 주를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벌써 미국에는 가짜 아이디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송된 3개의 소포 꾸러미에 감사 카드라고 하며 수입 통관을 하였습니다. 2개는 뉴욕으로 향하고 하나는 시카고로 향하였는데 그 시카고로 향하던 소포 꾸러미가 이상하여 세관원이 뒤져보니 거기는 1200장의 가짜 아이디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20대의 아이디로 만들어진 이것은 가짜라고 밝혀졌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담배나 성인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짜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변명을 하면서 CBP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선거철이다 보니까 이것은 가짜 선거를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3개의 소포꾸러미만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불법 입국자가 200~300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의 숫자가 필요하겠죠. 공화당원들이 아이디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고 하니 지금 홍콩발 중국제가 이렇게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국,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을 저는 꼭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닉 프레이타스 버지니아 주의회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오늘 의회 원내 연설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미국에서는 당연히 할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 하도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이 정치가의 발언이 기립박수를 받기 이르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 내용을 보면 민주당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토론을 통하여 설득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기독교도도 아니요 성차별주의자이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민주당 극좌적으로 흐르면서 미국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 여기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지금 기립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드핸드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부시 일가의 친중 글로벌리스트 횡보가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허버트 부시는 등소편과 친구며 장점인과도 친구의 관계였으며 아들인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장점인이 직접적으로 친구의 아들이 당선이 돼서 기쁘다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편 동생인 프레스콧 부시는 천안문 사태로 인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 제재를 적극 반대해 왔으며 그 공로로 중국에서는 그 어렵다는 골프장 허가를 따내게 이르릅니다. 그러나 이 부시 일가에서도 지금 악권은 바로 다른 동생인 닐 부시입니다. 그는 그레이스 세미컨덕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닐은 실제적으로 컴맹입니다. 그레이스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러 연간 40만 불을 자문료를 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는 바로 장점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닐 부시는 지금도 중국에 머물면서 공산당 국영 언론 선전 매체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는 중미교류재단이라고 하는 CUSEF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주의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한편 중미교류재단은 지난 5년 동안 부시 차이나 파운데이션에 매년 100만 불 이상씩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이 비영리 재단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슈바이처 저자가 폭로를 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시 일가의 친중의 행보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레드 핸즈, 이 책을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바이든과 민주당의 행보에 이르는 우연의 일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아침 10시경에 피츠버그의 한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이 다리인데 이 다리는 불과 몇 시간 후면
BBB 법안을 위하여 피츠버그 교량 건설을 독려하기 위한 조 바이든이 지나가야 될 바로 그 다리입니다. 조 바이든이 지나가기 불과 두세 시간 전에 이 다리가 붕괴함으로써 조 바이든이 BBB 법안을 가지고 다리 교량 건설을 한다는 명분을 더욱더 확고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마냥 일어날까요? 어저께 보도하에 들었던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와 또한 이것은 이슈를 다른 이슈로 또 살리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은 펜실베니아를 방문하였지만 피츠버그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바로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이니 거기 가봤자 좋은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본인이 저지른 일은 가장 잘 아는 조 바이든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브리 헤인스 D&I 국장이 지금 미국은 너무나 많은 정보 체계 분류가 미국의 안보와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상원 정보위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약 5개의 정보를 미 정보기관이 아군과 주요 정보를 분류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기밀로 분류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보 전문가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출신의 3명의 전 미 대통령들이 아프간 난민 6만 6천 명에 대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클린턴 재단, 오바마 재단, 부시 재단 세 군데에서 지금 아프간 난민 6만 6천 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리스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프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난민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는 세계 최대의 양귀비 제조 기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회장이 오늘 조 바이든을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바로 조 바이든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를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 생산 독려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에 의하면 제너럴 모터스가 24,828대를 생산하였고 포드가 27,140대를 생산하였습니다. 두 회사를 합해도 51,9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반하여 테슬라는 936,172대를 생산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강한 주자인 테슬라는 방문을 하지 아니하고 GM과 포드만 방문을 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사주가 바로 직접 경영을 하는 데고 GM과 포드는 한국말로는 월급쟁이 사장, 즉 CEO가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애사심이 훨씬 부족한 리더들이 있는 회사와 애사심 있는 실제 소유주의 차이가 이만큼 나고 있고 또한 기술적인 차이도 그만큼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GM과 포드만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GM과 포드에 약 70억 달러에 가까운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온 것입니다. 과연 그 70억 달러가 다 소모가 될지 아니면 일부만 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칼빈 윌리엄스라고 하며 예명은 시블루로 불리는 16세의 래퍼가 27살 먹은 벨몬트 경관을 권총으로 쏘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소년원의 구금이 되었으나 오늘 뉴욕 가정법원에서 데니스 보일 판사가 그를 25만 불의 보석금으로 석방을 하였습니다. 이에 뉴욕 경호회 회장인 패트리 로인치가 누군가의 이 도시의 폭력 발생 이유와 2명의 경관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이 수치스러운 보석 석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허용하고 있는 데니스 보일 판사가 그렇고 창피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블루 즉 칼빈 윌리엄은 지난번에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번이 초범이라서 보석에 해당이 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같은 총기 범죄를 저지른 중범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패한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있는 한은 뉴욕 브롱스에 있는 시민들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